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가방 이 엣지 코팅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시 다 칼로 뜯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TY입니다. 오늘도 음지에서 혼자서 묵묵히 외롭고 쓸쓸히 가죽공예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몇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. 드디어 켈리 소류 가방 제작 완성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제작했던 과정 리뷰를 좀 드리면서 가죽공예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켈리백 만들기 전에 한 10분만 저한테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행복한 가죽공예 취미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4주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틈틈이 만드니까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. 총 한 40시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모델은 제가 헤르메스 매장에도 방문해 봤지만 파는 곳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매 매니저분들도 켈리 브리프케이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좀 없는 상품이긴 합니다. 사실 켈리백 하면 여자분들의 상징 아닙니까?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가방으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,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출근길이 엄청 행복해질 것입니다. 한 달 동안 제가 만들었던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제 가방보다 더 완성도 있게 가방을 이제 제작할 수 있게 제 경험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방의 깊이입니다. 제가 그 패턴 제작하면서도 공유를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많은 제품들을 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 이제 깊이를 센치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더 넓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뭐였냐면, 가방이 잘 넘어져요. 잘 넘어진다는 의미가 사용하기 진짜 불편할 정도로 넘어지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이걸 이제 회사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가방문을 이렇게 닫잖아요. 그럼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. 다른 가방은 모르겠어요, 안 넘어질 것 같은데. 그래서 다음에 제가 켈리 브리프케이스 하나 더 만들 거예요, 검정색으로. 그럴 때는 요 깊이를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한 10cm나 15cm로 좀 넓혀서 만들면 이렇게 이제 넘어지는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저는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. 네, 여러분들이 만약에 켈리백 제작을 하신다면 이 깊이를 너무 좁게 하면 가방이 잘 넘어질 수 있다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에 제작하는 순서예요. 저는 지금 메이킹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이 홀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. 이거를 제가 가방에 부착한 다음에 핸들을 제작하고 이걸 부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업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. 막 핸들 여기 붙인 상태에서 바느질 꼽고 가죽 보고 PR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작업하기 엄청 까다롭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지? 다 이렇게 작업하나 해서 인터넷으로 그 켈리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홀더랑 그 이 핸들 접착한 뒤에 이걸 이제 가방에 접착하는 순서로 제작을 하더라고요.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작을 하면은 훨씬 더 작업하기에도 수월하고 완성도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핸들 작업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3번째 완성한 핸들입니다. 제가 이 핸들 메이킹하는 순서는 나중에 이제 컨텐츠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중요한 건 이 핸들의 두께인데요. 지금 보면 이 핸들의 두께가 한 5mm 정도 나옵니다. 보이시죠? 네, 한 5mm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핸들에서 좀 투박한 느낌이 들었어요. 사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그 정도의 차이인데 저는 이 두께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이 안에는 총 5장의 가죽이 들어갑니다. 요 보이시는 위아래 가죽이랑 안에 이제 이런 이제 볼륨을 유지하는 보강제, 그리고 그걸 이제 지탱하는 가죽, 그리고 그 밑에 핸들에 요런 이제 볼륨감을 주는 가죽. 그래서 총 5장의 가죽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두께를 조절하는 가죽은 요 바깥 가죽이랑 그 이 핸들을 지지하는 지지 가죽 요 3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엣지 코팅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세 종류의 가죽의 PR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했어요. 원래 가죽의 두께만큼 제작이 됐어요.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저는 좀 약간 투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면 이 핸들에 이제 마감되는 두께를
한 4mm 미만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실제로 그 인터넷 찾아봐도 핸들이 두껍지 않더라고요. 그래야지 가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좀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. 켈리 가방 요 앞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 장식 부분의 가죽 두께를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. 저는 이 안에 이제 보강제가 총 3장이 들어갔는데 뭐 본텍스, 그 다음에 LB, 부직포, 그 다음에 위아래 가죽 이렇게 3장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가죽이 두꺼워지겠죠. 근데 이 금속 장식의 두께가 그만큼 나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제가 어떻게든 이 두께에서 이 장식을 붙여보려고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, 다 뜯었습니다. 이걸 다시. 진짜 대작업이었어요.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것도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었는데, 야,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바느질 다 한 거를 다시 뜯어가지고, 가죽은 칼로, 이게 PR기가 안 들어가니까 가죽은 칼로 긁어내고, 이 보강제 부분은 칼로 이제 오려서 대작업을 했습니다. 그 작업이 또 1시간 정도 걸렸어요. 진짜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이더라고요.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켈리 작업을 하실 때는요, 이 켈리 장식의 두께를 미리 고려해서 이 앞판을 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안 그러면 저처럼 다 뜯어야 됩니다. 정신 건강하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제 켈리 브리프케이스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를 해드렸는데, 이게 에르메스 가방이 진짜 명품인 게 저도 만들면서 스스로 공부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.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보면서, 야, 이러니까 진짜 그 돈 받고 판매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특히나 제 컨텐츠 구독하시는 분은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패턴 지금 한 달 동안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. 요거 가지고 나만의 가방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원래 이 독학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더 고통스럽지만 실력은 더 늦는 이런 느낌. 제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